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강화학습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기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 쓰이는 알고리즘이 뭐 그리디 별거 아니죠. UCB 알고 나면 별거 아니죠. 그냥 높은 거 선택하냐 뭐 약간 가중치를 주냐 뭐 이런 거에 차이로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경사법이라고 해서 요거 정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주기 에피소드별로 한다 그래서 조작하는 걸 설명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전향의 가치 방법법이라고 해서 뭐 Q 테이블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알고리즘은 Q 러닝, 살사 이런 게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치 방법법을 이용하는 행동과 가치에 대한 공식을 묶어서 벨만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강학습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이번 제 책의 이 의도를 보면 기본 모델, 정책 경사법, 가치 방법법이 사실은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요거 갖고서 이제 실무에서 쓰다 보면 실무에서 쓴다고 치면 이제 가치방 어떤 것이 좋으냐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뭐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할 거는 DQN이라는 겁니다. DQN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 툴 같은 거죠.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이런 데 보면 이게 다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어서 금방금방 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래서 DQN이라는 건 뭐냐면요. 딥 Q 네트워크죠. 의미를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Q 네트워크는 어디 있었죠? 여기 보세요. Q 테이블 보이시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딥러닝을 적용했다. 그래서 딥 Q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치 방법법 바로 요 전에 했던 거죠. 거기서 가치 방법법에 있는 거기서 보면 이제 Q 테이블을 갖고 이용해서 공식을 적용해서 했는데 이때 여기다가 가치 방법법에다가 딥러닝을 머지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딥QN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머지했다라는 게 좀 애매하니까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이 가치 방법법을 쓰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나머지 공식 같은 거야 쓰면 되는데, 그 공식 갖고 행동을 평가할 거냐, 가치 평가할 거냐인데, 보통은 행동 평가를 하죠. 그래서 행동 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Q러닝, 자기가 두 가지가 있다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테이블이에요. 우리 사례도 봤었죠. 여기서 얼마큼 갈 거냐고 확률 같은 걸 정하잖아요. 의미를 정했었는데 그게 이제 커지면 게임이나 대단구나 이렇게 커지면 이 큐테이블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바둑판 정도까지만 돼도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더 커지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큐테이블을 Q학습에서 Q테이블이 이게 증가되면 이게 다시 만들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Q테이블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딥러닝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Q테이블에다가 입력을 넣으면 가장 높은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부분을 딥러닝의 모델로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 DQN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에는 여러분 교재 제가 쓴 책에는 이거 카드풀 갖고 쓰는 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이번 강의 설명드리고 싶은 DQN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치 방법법에 쓰는 Q 테이블 부분을 딥러닝으로 해결하자라고 해서 나온 아이디어고요. 이거는 실제로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어서 쓰시면 돼요. 쓰는 거는 놀라실 거예요. 되게 간단하고요. 근데 아직 그건 제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다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디큐엔에 가서 그때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서 디큐엔을 한번 샘플을 한번 돌려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볼게요. Q 학습은 Q 탭을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갖다가 우리가 지금 샘플을 만드는, 예를 들면 샘플을 들어서 어떤 걸 입력을 주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데이터 있잖아요. 이런 입력일 때 이런 데이터 나오고 이런 데이터 나온다. 이런 입력을, 이런 데이터를 많이 준비를 해요. 뭐 많이 해봐야 가능한 몇천 개 준비하면 되겠죠. 그 뒷면이 그게 문제죠. 데이터 준비하는. 어쨌든 데이터 준비해서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그 만들어 모델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럼 모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에 큐테이블에 어떤 값을 원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입력을 주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큐테이블을 찾는 과정을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요 딥러닝이 모델이 대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별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DQN이고요. 그 DQN은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요 제도 보실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가치 방법을 갖다가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려니까 큐테이블이 너무 커지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딥러닝으로 미리 학습을 시킨 모델을 갖고 그걸 대체하도록 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요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화학습을 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를 쓰겠어요? DQN을 쓰겠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나와 가장 발전된 건데다가 이 가치 방법을 더 발전시킨 게 뭐예요? DQN이죠. 그래서 강화학습을 쓴다고 하면 뭐 DQN을 쓴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정책경찰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은 요 모델들이 언제 어떤 특징을 가진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모델, 정책경사법, 가치방법법, DQN. 이 네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쓰는지 알았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문제를 보면 이거는 뭘 쓰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를 DQN이라는 걸 고객한다. 그리고 DQN을 갖고 뭐 텐서플로우나 이런 걸로 한 샘플 같은 거를 올릴까도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개념을 잡아주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DQN이 뭐다라는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거면 됩니다. 그리하야. 그 DQN에 뭐 네 가지 기반 기술에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책에 있는 거. 뭐 알아두셔야 DQN을 이해하고 나면 당연히 나오는 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강학습 청취자 같은 제가 강학습에 대해서 설명했던 슬라이드예요. 다시 리뷰를 해볼게요. 강학습이라는 거는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의 특징을 갖는다. 맞죠? 그리고 강학습은 벨만 방정식을 이용한다.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마지막 여기서 보면 왜 마지막 모델을 쓰니까 벨만 모델을 쓴다. 예를 들면 가치 방법을 쓰니까. 그리고 이제 강학습은 몬테카를로 근사와 시간차 예측의 특징을 가진다. 모델상. 그래서 이거의 강학습을 위한 모델들은 기본형 모델, 정책 경사법 발전했죠. 가치방법법, 그죠? 그 다음에 이거에는 큐테이블을 보완하는 DQN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강학습하면 요 한 장의 슬라이드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강학습이라는 것이 갖는 특징, 강학습이라는 것이 가진 어떤 특이사항, 강학습에 대한 모델들. 여기서 말하는 벨만 방정식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가치 반복법에 속하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강학습에 벨만 방정식이 써있는 건 뭐예요? 강학습을 쓰면 이제는 가치 방법법을 쓰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치 방법법에다가 큐테이블을 대신해서 딥러닝을 쓴 거 DQN이라고 하니까 가치 방법법과 DQN은 같은 개념이죠. 뭐 거의 같은 레벨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네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은 안 배웠다고 우기실 텐데 저는 강학습에 대해서 제 깐에는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아마 이렇게 정리된 걸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여러분께 한 장의 슬라이드로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다 여기 하나씩에 대해서 다 여러분 내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런 용어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외국에서 나온 논문들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외국 논문, 영어로 논문도 쓸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해서 강학습은 대충 정리를 하고요. 하나도 안 중요하지만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전이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한쪽에서 이렇게 써서 썼던 학습기나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 갖다가 딴 데서도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전이한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나 모델을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딴 데서 잘 만들어 놓은 데이터와 모델을 갖다가 요 새로운 도메인에서도 한번 적용해보고 거기서 보완하도록 하는 것을 뭐냐면 전이학습이라고 한다. 당연한 거죠. 한 가지 조금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웃기네. 이 도메인이 다른데 그럼 다른 도메인에서 썼던 학습기와 데이터를 이쪽에서 써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쪽에서 아직 뭐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거고요. 다만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전이학습을 이용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만드는 수고를 좀 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메타학습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용어만 아시면 돼요. 이건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발전할 때 보면 처음에 이제 룰 기반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다가 룰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컴퓨터가 룰을 자동적으로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딥러닝 방식이죠. 요즘 많이 유행한. 그래서 룰 방식으로 많이 했다가 그 딥러닝 방식으로 갔죠.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 메타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메타러닝은 뭐냐면 아예 데이터 자체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도 준비하지 않고 그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학습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된 딥러닝 모델이다. 그러면 더 이상 딥러닝 모델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메타학습이 되면 문제를 보고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메타학습이라고 하고요.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룰 베이스에서 딥러닝을 많이 왔죠. 요 사이에 뭐가 있었죠? 통계적, 그죠? 통계적 머신러닝, 통계적 인공지능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딥러닝 방식만 유행하고, 그 다음에 메타러닝만 유행할 것이다. 라고. 인공지능이 발전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메타러닝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 또 어떤 책에 보면 나오는 건데,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는 이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네로우 AI라고 특정 업무에 속하는 인공지능, 제너럴 AI, 사람들 수준에 속하는 인공지능, 슈퍼 AI, 사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이렇게도 분류한다고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네로우 AI고요. 이거를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또 얘기하면 이제 이게 만약에 제너럴 AI가 되려고 하면 메타러닝 기술이 발전돼야 돼요. 그러니까 메타러닝이 도입이 되면 컴퓨터가 스스로 문제를 보고 모델을 만들고 모델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고 해서 막 학습을 계속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 같은 수준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제너럴 AI가 되려면 메타러닝 기술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메타러닝은 아직 안 나왔죠. 용어만 있고 개념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이학습하고 메타학습은 이해되셨죠? 아니, 용어가 있으니까 이런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메타학습은 가치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 했는데 이거 메타학습의 용어만 아시면 요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는데 저는 강학습하고 전이학습, 메타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쓴 설명은 이제 여러분 제가 쓴 책에 있는 책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핵심들을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로 책 순서대로 다음 주제로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